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갈 차례죠. 자, 여기 옥내소화전에서 노즐의 직경이 2cm, 방수량이 0.5 세제곱퍼 분일 경우에 방수 압력은 킬로파스칼로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직경 D값 줬죠? 이게 2cm예요. 자, 미터로 하면 이거 0.02m죠. 그 다음에 방수량 Q값 주어져 있죠. 자, 요 놈이 0.5 세제곱. 1분은 60세크니까 6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방수량하고 압력의 관계식을 여러분 유도를 해야 돼요. 자, 요 유량은 유속에다가 요 단면적 곱한 거죠. 자, 유속이라는 것은 루트 2g h죠. 여기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 그냥 소문자를 쓸까요? d의 제곱. 자, 그럼 여러분이 압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중량에다가 수두를 갖다 곱한 거죠. 그럼 결국 이 수두라는 것은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요 놈을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Q는 루트 2G에다가 H가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여기에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루트 2g의 비중량분의 p는 파이 d의 제곱분의 4q가 되는 거죠. 자, 양변을 갖다 다 제곱을 해줘요.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 그럼 여기서 2g 빠져나오죠? 그럼 감마분의 p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 압력은, 그래서 계속 한번 유도해볼까? 이 유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요거 2g에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감마분의 p. 이놈은 파이 d의 제곱분의 4q의 제곱에, 4q의 제곱이 아니라 4q죠, 이거. 어, 4q 요거의 제곱이죠. 여기서 여러분 p를 유도하면 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유도시키면.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면 이 공식을 그대로 암기해도 상관이 없고요. 모르면 여러분이 유도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Q는 0.5 세제곱퍼 60세크죠. Q값 대입. 그 다음에 관경 2cm니까 0.02m. 자, 물이니까 비중량 9.8kNm/m의 3승. 자, 중력과 속도 9.8이죠. 그대로 갖다 다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풀면 351.81 kNm/m의 제곱. 이게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2번 가죠. 자, 32번은 공기 중에서,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자, 공기 중에서 어떤 도를 재니까 이게 941N이 나간 거죠. 근데 이걸 물 속에서 여러분 무게를 재니까 얼마가 나갔냐? 500N이 나간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부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안에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V, 잠긴 체적을 갖다 곱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물질의 무게는요? 물체의 비중량에다가 전체 체적을 갖다 곱한 거죠.
그래서 이 부력하고 이 무게는 또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이 돌의 최적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부력은 얼마예요? 부력은 가벼워진 만큼이 부력이죠. 공기 중에서 941, 물속에서 500, 그래서 441 뉴턴이 요 놈이 바로 부력이에요. 부력. 여기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FB 부력이 441 뉴턴. 자, 유체 지금 물이죠. 물은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곱하기 잠긴 최적. 그럼 잠긴 최적은 441을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441을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물의 그 비중량으로 나눠주면 0.045 세제곱미터가 바로 잠긴 최적이 되는 거죠. 돌이 지금 물속에 있는 거니까 전체가 다 물속에 잠긴 거니까 그게 바로 잠긴 최적이 전체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33번 가죠. 자, 33번은 U자간 마노메터를 배관상에다 설치해 놨다는 거죠. 그럼 요 마노메터 읽음값, 요 H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높이가 나와 있죠? 1000mm라고. 요 수평으로 그으면 이 위치, B 지점하고 C 지점은 서로 압력이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B 지점 압력 PB하고 C 지점의 압력, 이놈 서로 같은 거죠. 자, 그럼 PB의 압력은 요 B 지점의 요 압력은 요 A의 압력에다가 PA에다가 여기 지금 유체가 기름이죠. 요 기름의 비중량 곱하기 높이 H1이 되는 거죠. 그럼 PC는 요 지점의 압력은 높이가 H2죠. 그래서 여기 마노메터 속에 지금 그 13.6 수은이 있다는 거죠. 수은의 요 비중량에다가 H2가 되는 거죠. 이게 서로 같은 거니까 PA 플러스 기름의 비중량 곱하기 H1 이러면 감마2 H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갖다 곱한 거죠. 여러분 여기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자, PA는 여기 주어져 있죠. PA. 요 배관 속에서의 요 압력이 200kPa이에요. 요게. 자, 기름의 비중량은 비중이 0.8이니까 요게 0.8이죠. 자, 물의 비중량이 9.8이죠.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9.8에다가 0.8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이 아니고 200이죠. 200. 이거 잘못 썼네요. 20이 아니고 200. 200kPa에다가 9.8 곱하기 0.8 곱하기 높이죠. 높이. H1이 여기 1000mm죠. 이거 미터로 하면 1m죠. 요 놈은. 요거 그냥 계산했네요. 207.84 kN per 미터의 제곱, 킬로파스칼이죠. 그 다음에 요 PC 지점의 압력은 감마2 H2죠. 자, 감마2니까 요건 물의 비중량에다가 S2 곱하기 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그 비중량 값 9.8 kN per 미터의 3승,
여기에다가 비중 13.6, 여기 H2, 요 계산하는 값이 PB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H2는 요 207.84를 9.8 곱하기 10에, 13.6으로 나눠주면 될 거죠. 그래서 1.56m가 요 마노메터 일근값, 요 놈이 1.56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그래서 33번은 여러분이 요 B 지점하고 어느 선을 그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위치는 서로 압력이 같죠. 근데 여기 왜 여기를 그 일직선으로 그었냐? 여기가 높이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직선으로 지금 그은 거죠. 다음 34번 가죠. 자, 34번은 연류량이 얼마냐? 연류량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열 전달률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열 전달률은 열 전도도에다가 단면적, 여기에 온도차 델타 T죠. 요 놈을 두께로 나눠준 거예요. 벽면의 두께 아니면 재료의 두께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열 전달 면적, 요 A는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 열 전달 면적에서 온도는 2배가 된 거죠. 즉 델타 T에서 2배가 된 거예요. 2배의 델타 T가 된 거죠. 그래서 열 전도도죠. 요 놈이 K였는데 이게 4배로 됐어요. 그 다음에 벽의 두께. 요 L이 얼마로 됐냐? 2배가 된 거죠. 이럴 경우에 연류량은 얼마냐? 즉, 변하기 전에 요 상태에서 연류량이 얼마예요? 100W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건 P1이고, 요게 얼마라는 거예요, 요게 100W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P2는, 자, K는 4배가 된 거죠, 4K. 단면적 A는 똑같아요. 델타 T는 2배가 된 거죠. 또 요 L은 2배가 된 거죠, 두께는. 자, 그럼 여기서 약분할 거 약분하죠. 여기 2 서로 없어지죠. 자, 그러면 요거는 4배의 L분의 KA의 델타 T가 되는 거죠. 지금 요게 지금 연류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W라는 거죠. 100W. 100W의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W가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이하는 이 방법만 이해하면 좀 쉬운 문제예요. 이런 것도. 35번 가죠. 자, 35번은 여기 물의 그 유량이 80, 단위가 kg per sec죠. kg per sec는 이게 무슨 유량이에요? 질량 유량이라고 하죠. m바. kg per sec. 요 놈은 단면적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 곱한 거죠. 자, 중량 유량 G바는 요거는 무게니까 kg per sec. 요건 A에다가 유속에다가 요건 비중량을 곱하는 거죠. 자, 용량 유량은 세제곱 per sec잖아요. 요건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질량 유량값 주고 관경 주고 유속을 계산하라는 거죠.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유속이라는 것은 질량 유량을 단면적 밀도로 나눠준 거죠. 질량 유량이 지금 80kg per sec.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40cm니까 0.4m죠. 4m의 제곱 곱하기
밀도 값이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여기가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하면 물의 밀도는 1000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풀면은 0.64 미터 퍼 세크가 바로 유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 36번 가죠. 자, 이 36번도 약간 좀 어려운 문제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버려도 상관없어요. 뭐 유체역학 20문제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고 과락을 면하려면 40점만 넣으면 과락은 면하는 거예요. 8문제 이상만 맞추면 되죠. 다른 데서 다 점수 보충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의 그 손실 동력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이 손실 동력은요, 와트로 표기하죠. W로. 손실 동력 와트. 요 놈은 힘에다가 속도를 갖다 곱해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속도는, 지금 여기 RPM이죠. 자, R이라는 것이 리볼루션. 퍼 미니트죠. 이게 뭐예요? 분당 회전수예요. 분당 회전수. RPM이라는 게. 그래서 이 속도는 파이에다가 관경에다가 RPM 곱한 거를 세크로 해줘야 되니까 이걸 1분은 60초죠. 그래서 60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파이에다가 직경이 지금 400mm니까 0.4m죠. 자, RPM은 400rpm이죠. 나누기 60. 그럼 속도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8.38m/s가 나오죠. 자, 그럼 힘, 이제 F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점도에다가 베어링하고 축의 틈새분의 V죠. 속도. 여기에다가 곱하기 단면적. 그래서 이 단면적은 파이에다가 직경에다가 길이 L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속도는 중에 우리가 계산을 했죠. 8.38. 그래서 틈새는 얼마 나와 있냐면 조건에 나와 있죠. 0.25 m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미터로 하면은 0.25 곱하기 요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줘야 되죠. 1m는 1000mm니까. 근데 점도 여기 나와 있죠. 점도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0.049 단위는 뉴턴 세크 퍼 미터의 제곱. 자, 그럼 여러분이 요 힘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도 0.049, 속도 8.38, 그 다음에 요 틈새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단면적은 파이, 관경 0.4, L 1m니까 이를 갖다 대입해서 힘을 갖다 계산하면 2064 뉴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실 동력 와트는 힘 얼마 나왔냐면 2064 뉴턴이죠. 여기에다가 속도 8.38 미터 퍼 세크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7296.32. 단위를 보시면 여기 뉴턴이 있죠. 여기 미터 있죠. 그래서 뉴턴 미터 퍼 세크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뉴턴 미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뉴턴 미터가 뭐 이게 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와트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줄 퍼 세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줄 퍼 세크니까 이 단위가 뭐예요? 이게 바로 와트라는 거죠, 와트. 이게 와트예요. 물어본 건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17점 약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이게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6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는 분은 풀고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37번 가죠. 자, 37번은 배출기 동력, 이런 건 필히 풀어야죠. 이런 거 틀리면은 어디서 점수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배출기, 배연기죠, 배연기. 배연기나. 공식 꼭 암기하시면 되죠. 풍량, 세제곱퍼, 여기 분이에요, 이게 분. 곱하기 전압, 단위는 미리미리 AQ. 이놈을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세크로 하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고, 효율, 전달계수 K죠. 그대로 갖다 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풍량은 500 세제곱퍼 분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하면 되죠. 500. 그리고 전압. 자, 전압은 지금 290 파스칼이에요. 이걸 미리미리 AQ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기압이 10332 미리미리 AQ죠. 요놈이 파스칼로 하면 101325 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파스칼을 없애줘야 되니까 요 위로 올라가야 되죠. 밑으로 가야 되죠. 위에는 원하는 값 미리미리 AQ가 되는 거죠. 같은 걸 곱해줘야 되죠. 같은 걸. 그래서 요게 101325 파스칼이 10332 미리미리 AQ죠. 그래서 파스칼 서로 없어지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29.57이 나오는 거죠. 즉 압력만 여러분이 파스칼에서 미리미리 AQ로 변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9.57 102 나누기 60 나누기 효율 60%니까 0.6 전달계수는 안 주어졌으니까 무시하면 되죠. 그래서 4.03 킬로와트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8번 가죠. 자, 38번은 배관의 요 출구 형상에 따라서 손실 계수가 가장 큰 것. 이 출구 측은요, 형상이 어떻게 됐든 다 손실 계수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4번 모두 같다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림하고 답하고 이런 건 암기하는 게 가장 편해요. 39번 가죠. 자, 39번은 유체가 흐를 때 유동의 특성. 유동은 측류냐 아니면 난류냐. 이게 바로 유동의 특성이죠. 자, 측류나 난류를 구분하는 게 바로 레이놀드 수죠. 근데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뭐예요? 물리적인 그 차원으로는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유동의 특성을 정하는, 결정하는 주요 요소죠. 그리고 요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 반드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40번 가죠. 자, 40번은 상사의 법칙을 갖다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처음 토출량 Q1이 1800 리터 per 분, 그 다음에 회전수 N1이 1000 RPM, 요거를
회전수를 갖다가 얼마로 변형시킨 거예요? 1400으로 증가시킨 거죠. 그럼 이 토출량 Q2는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상사의 법칙,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토출량하고 RPM의 관계죠. 그래서 나중 토출량은 처음 토출량, 유량의 요 RPM의 B, 그대로 1승이니까, 요것만 암기를 하면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처음 토출량, 유량은 1800. 처음 RPM 수 1000이죠. 증가된 RPM 1400. 1.4배죠. 그래서 1.4배를 하면 이게 2520이 나오는 거죠. 리터 퍼 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증가시킨 이 토출량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처음보다 몇 프로가 증가되느냐, 퍼센트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증가된 토출량은 2520에서 처음 토출량 1800을 빼면 이게 증가된 토출량이죠. 그래서 퍼센트니까 처음 토출량 1800으로 나눠주는 거죠. 퍼센트니까 여기다 100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40%가 나오는 거예요. 40%가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이 상사의 법칙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